진행하겠습니다. 자, A5라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삭제. 성공했다라는 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에 A5. 그 다음에 use A5.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부서 테이블 생성하고요.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추가를 하래요. 일단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으라는 소리죠. 자, create 테이블, 부서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이 안쪽에다가 일단 id 하나 넣어줄게요. int 그 다음에 unsigned 그 다음에 null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geDate date time 그 다음에 null 그 다음에 name 오늘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null 그 다음에 부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겹치면 안 되겠죠. 유니크까지 걸어주고 이거 실행.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자,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추가하래요. insert into set regeDate 얘는 now 함수 써서 현재 시간 날짜 10분초까지 그 다음에 name에는 홍보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기획. 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잘 떠거나 보려면은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 테이블을 만들고요. 홍길동 사원은 홍보부서고 홍길순 사원은 홍보부서, 그 다음에 임국성 사원은 기획부서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테이블 먼저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create table emp 라고 하는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쪽에도 역시나 id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대로 가져오죠. 여기까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름은 겹칠 수 있으니 사원의 이름은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 같은 경우에도 비워두면 안 되겠죠. 부서가 없는 사원은 없겠죠. 이렇게 id 그 다음에 regeDate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이거는 부서 이름까지 해서 만들어 주고요. 저랑 이제 100% 일치한다라는 느낌보다 뭐 이거 컬럼의 이름이나 안에 이제 뭐 제약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제약사항을 걸어주게끔 생각을 했겠죠? 자, 데이터 넣을게요. insert into emp set regeDate 그 다음에 name에는 자, 홍길동 사원은 부서가 홍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서에서 홍길순 그 다음에 기획 맞나요? 홍보 기획 맞네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 그 다음에 select
실행하면은 잘 들어갔어요. 이제 각각. 그죠? 홍길동 사원, 홍길순 사원, 임꺽정 사원 해서 이제 이렇게 부서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부서명을 변경을 하래요. 자, 현재 부서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홍보랑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라는 이 이름을 뭘로 바꾸래? 마케팅으로 바꾸래요. 자, 업데이트. 그 다음에 set name. 자, 마케팅. 어떤 거를? 왜요? 네임이? 자, 홍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 하면은 마케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뭐 해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하나. 자, 승관님? 자, 지금 홍보,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보면은, 자, 부서 테이블 만들었고, 그 안에는 홍보 기획 부서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 테이블에 부서하고, 여기 뭐 아이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있을 거고요. 여기에 네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 2, 뭐 날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홍보 기획 들어간 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에 뭐 한 거예요? 사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죠? 사원 테이블에 아이디,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부서 이름 해서 1, 2, 3 데이터 들어갔고, 여기는 홍길동, 뭐 홍길순, 임꺽정. 얘는 뭐예요? 홍보, 그 다음에 얘는 기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대충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사원 테이블이 지금. 여기까지 딱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근데 이 아래에서 뭐 한 거예요? 부서 이름을 홍보해서 마케팅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변경하는 거 맞아? 여기서? 자,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여기서 조회해보면 홍보 부서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 이제 바꿨으니까. 요거 바꿔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EMP, set, 자, 마케팅.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보면은 마케팅 변경되어 있죠. 이거 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마케팅을요, 홍보로 바꾸래요. 그러면은 요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는 홍보 적고, 여기다가는 마케팅 다시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 실행하고 다시 보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뭐 해줘야 돼? 사원 테이블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홍보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 하나를 해주면 다른 것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 아래에 나오죠, 그렇죠? 자, 홍보를 이제 마케팅으로 변경을 하래요. 홍보를. 잠깐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마케팅으로 변경하라고 나왔으니 여기에서 근데 홍보 기획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거 먼저 할게요. 굳이 두 번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에 뭐 쉽죠, 그죠? 이름 바꾸는 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원 테이블에서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부서의 이름으로 적게 되니까 우리가 부서의 이름을 변경할 때 어떻게 돼요? 얘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쵸? 그래서 구조를 변경할 거예요. 부서를 이제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할 겁니다. 자, 테이블 구조 변경 어떻게 해요? 알터, 테이블, emp, 그 다음에 add, 컬럼, 그 다음에 id, int, 그 다음에 unsigned, 그 다음에 뭐 난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되려나? 그러면 당연히 없겠죠? 다 0번이겠죠? 기본값이.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자, 업데이트 emp에 set 그 다음에 id가 1 그 다음에 where 자, 홍보 이거는 기획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위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 부서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거? 이 컬럼? 필요 없죠? 컬럼 제거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알터? 테이블에 emp에 제거하는 거 뒤에 뭐 써주면 돼요? 진수님 뒤에 뭐 써줘야 돼? 들어 그렇지 그 다음에 컬럼 뒤에 컬럼의 이름 이거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 실행하고 다시 emp 테이블 조회해보면 이제야 좀 뭔가 보기가 더 편해 요거는 결국에 자 2번 부서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죠? 1번은 홍보 2번은 기획부서다 자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 생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 사원 그 목록 있죠 그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select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우리 회사의 사원들의 임명록입니다 사원 목록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뒤에 이제 내가 사장이야 여러분들 사장이야 직원한테 야 사원들 목록 좀 가져와봐 했는데 이렇게 보여줘 야 아이디 뭐고 112 이거 무슨 의미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의 조회법을 알려줘요 사장님 이거는 저희 임명록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원들이 있고요 현재 이 사원에 뭐 이렇게 뭐 입사 날짜나 이런 이름들 사원들의 이름을 각각 사원마다 이렇게 부서 번호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줬는데 이제 뭐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보면은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은 1번 2번 부서가 어딘지 알지만은 보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이 부서를 조회할 때는요 이렇게 하고 왜요? 아이디가 1인 부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조회하시면은 1번 부서는 홍보부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라 하지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직원이 이렇게 알려줘. 그럼 뭐라 하겠지, 당연히, 그죠? 사장은 뭐야? 깔끔한 그 원본, 깔끔한 상태를 보기를 원한 거지. 자, 그래서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부서명 포함이에요. 근데 온 없이 한번 줘볼게요. 자, 자, 온 없이 주려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알겠나요? 일단 join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on이 없게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뒤에 on 뒤에 조건 안 쓰고. 자, 볼게요. v2 버전 2. 자, emp 점 그 다음에 점 name 그 다음에 여기는 as. 자, 부서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rom emp 그 다음에 inner join.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어떤 테이블이 생겨? 무지성 병합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내용을 가져오는데 되게 이상하게 가져온단 말이야, 지금, 그죠? 이렇게 돼서, 야, 이거 데이터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해서, 당연히 혼나겠죠. 그래서 이만큼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줘야 돼요. 자, 위에서는 on 없이 줬지만 이제 on을 적용을 하래요. on emp 테이블의 id랑 부서 테이블의 id를 이긴 조건으로 주면은 이제서야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을 고쳐서 정확하게 나오긴 했어. 정확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위에랑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위에처럼 하면은 무지성 병합 테이블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없애요. 지금처럼 하면은.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들에 있어서는 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on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에 이거. 임명록 생성인데요. 보시기 편하게 해야 돼. 자, 보시면 아이디는 뭔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모른단 말이야. 좀 불편해요, 보기가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최종 관리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좀 편하게, 컬럼명에다가 좀 별칭을 줄 겁니다. select emp.id에다가는 as 사원번호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emp.name에다가는 as 사원명 그 다음에 date emp.regiddate as 입사일 그 다음에 부서명 아이고 이거는 점을 찍어야죠. 자, 그 다음에 from emp inner join 그 다음에 on order by 부서명 사원명. 자, 이렇게 주고 실행하면은 어디가 오르는 거냐, 이렇게 줘야 되나 보다. 잠깐만요. as emp.id 사원번호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date 그 다음에 regiddate as 입사일 그 다음에 부서명 from emp inner join date 그 다음에 on emp 테이블에 어떻게 해놨더라 내가? id 그 다음에
사원명, 사원명. 컬럼명에다가 몇 명 될까 한번 보고 올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콤마를 내가 안 찍었나? 여기 안 찍었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뭐 이거 빼고 그냥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사원번호, 사원명, 입사일, 부서명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보기가 좀 더 편하다. 이 콤마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버전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요만큼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자, 여기서 좀 더 편하게 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ET. 그러면은 여기에 E 들어간 거를 EMP 들어간 거 E로 바꿀 수 있고, 여기도 E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E로, 여기는 D로, 여기는 E로, 여기는 D로. 그러니까 위에보다 조금 더 간결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뭐 이거 굳이 빼고 이렇게 적어도 돼? 상관은 없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조인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누군가한테 보고할 때 보고용으로 주기 위해선 이게 좀 더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입사일이 언젠지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지 뭐 사원번호 1, 2, 3 이 사람의 입사일의 부서는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칭을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내용을 좀 적어볼게요. 자, 기획부서에 김영희 사원이 배속되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해보세요. 자, 추가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추가되는데, 자, 기획부서에 김영희라는 사원이 배속이 되었다. 그럼 일단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기획부서에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기획부서의 번호를 보니 2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김영희 사원은 이제 사원 테이블에 인서트 시켜야 되는데 set 레지데이트 now 함수를 통해서 현재 시간, 날짜, 시분초까지 넣어주고 네임은 누구다? 김영희다. 그 다음에 부서는 2번이겠죠. 그렇죠? 기획부서니까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서트 셀렉트 이걸로 확인해보는 거죠. 김영희 잘 추가됐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김철수 사원이 IT 부서에 배속이 됐대요. 근데 부서 테이블을 보면은 IT 부서는 없어요. 그죠?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다가 IT라는 부서를 추가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추가해줘야겠죠. 아이고.
자, 추가하고 난 후에 이제 김철수, 그 다음에 3번이겠죠 당연히. IT 부서는 3번입니다. 자, 실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김철수 사원 추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임명록 마지막 버전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보기 싫으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면은 각 사원별 부서명까지 정확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추가했던 사람들끼리 최종 버전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해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데이터가 잘 나온다. 조인시켜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면은 자, 하나의 업무 단위를 뜻해요. 하나의 업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쿼리는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돼. 용돈을 드려야 돼.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내 계좌에서 그런 부모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잖아.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요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어. 그쵸? 그럼 내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빠져나갔어.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송금하는 과정에 에러가 나서 송금이 안 됐어. 누락이 됐어. 그러면은 내 계좌에는 다시 1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됐어. 에러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그쵸? 그러니까 송금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확하게 송금을 했을 때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부모님 통장에 10만 원이라는 게 채워줘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면은 에러가 났을 때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 내 계좌로 10만 원을. 그죠? 근데 내 계좌에서 10만 원이 빠짐과 동시에 부모님 계좌번호에 돈이 잘 들어갔다 라는 거는 정확하게 송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보세요. 지금 create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delete from account라고 하는 거는 어카운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insert into account set amount 2만원, 그냥 amount 만원 하면은 뭐예요? 돈을 넣는 거죠. 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찍어보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제가 트랜잭션을 시작을 할 겁니다.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자, 그 다음에 1에서 2로 만원 계좌 이체. 그러면은 1위 계좌에 만원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지금 1의 계좌에 2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 값을 만원 감소시키면은 요 넘버 있죠? 요 넘버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만원 감소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계좌에는 어떻게 돼 있어? 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계좌 1, 2가 있고요. 여기에 2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만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송금을 하려고 해서 요 계좌에서 마이너스 1만원이 빠져나갔어. 근데 어떤 이유로 여기서 작업이 중단이 돼. 그러면은 요 계좌에는 현재 어떻게 된 거야? 내 계좌에 2만원이었다가 만원을 송금하려고 해서 만원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된 상태에서 처리가 끝나게 되는 거고, 2라고 하는 계좌에 우리가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 10,000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1의 계좌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롤백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 롤백이 실행이 되면 뭐냐면은 스타트 트랜잭션의 부분으로 작업을 되돌려놔요. 이 상태는 뭐야? 우리 계좌에 2만원, 만원 있는 그 계좌죠? 1번 계좌, 2번 계좌의 처음 시점, 그죠? 그래서 현재 보세요. 만원이죠? 롤백을 해볼게요. 이 롤백이 실행됐을 때는 어떤 이유로 송금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있어서 작업이 중단됐을 때, 그럼 롤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 계좌가 살아나요. 돈이 돌아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다시 스타트 트랜잭션 하고서 10,000원을 감소해. 그러면은 다시 돈이 어떻게 된다? 10,000원이 감소가 돼. 그리고 문제가 없이 이 2의 계좌에 10,000원이 증가가 돼서 보시면은 지금 돈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갔고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됐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문제 없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요 스타트부터 이 커밋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 과정이 있죠. 10,000원 감소하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는 중간에 어떤 에러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야. 작업 중단이라는 게 없었고. 그러면 그때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 DB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없이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는 작업이 중단이 안 됐을 경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송금이 잘 됐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작업이 중단이 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군가한테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요 입금하는 과정에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됐고 요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대로야. 제로야. 근데 작업이 중단되면은 다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트랜잭션이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계좌에 내가 넣어야 될 계좌에 플러스가 되고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요 커밋까지 실행이 된 거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거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요 과정에 가는 과정에 내가 넣어야 되는 과정에 뭔가 에러가나 작업 중단이나 그러면은 이 롤백이라는 게 실행이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그럼 내 계좌엔 당연히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게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단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송금이라는 거는 내가 보냈을 때 정확하게 그 받는 계좌에 입금이 돼야 되고 내 계좌에서 돈이 정확하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쿼리로 봤을 때 내 쿼리 정상적으로 내가 짠 쿼리가 실행이 됐을 때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성공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하나라도 어떤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라도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실패가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실패해서 돌려놔야 돼 처음으로. 왜? 중간에 일어나면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좀 트랜잭션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요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당장 이걸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간 거고요. 예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자,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인덱스.
자, 인덱스라고 뭐 MySQL 또는 DB의 인덱스라고 검색하면은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SNS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글이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이 한 1만 개. 그리고 5번 글의 페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5번 글에 딸린 댓글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거를 조회하려면요. select article에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ID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이게 이제 유니크 인덱스랑 똑같이 적용이 되고 고속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댓글을 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댓글에 이제 테이블이 리플라이라고 했을 때고요. 아티클 5번 글의 댓글을 보려면 아티클 아이디가 5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인덱스를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위에 댓글이 총 몇 개라고 했어요? 10,000개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5번 글에 딸린 그 글의 댓글은 몇야? 3개죠, 그죠? 그러면은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즉 3개라고 하면은 이 댓글 중에서 다 풀스캔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댓글 10,000개 중에서 이거에 관련된 댓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풀스캔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댓글 관련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많겠죠? 우리가 만약에 select where body에 너무 좋네요. 자, 우리가 조회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그 댓글에 맞는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누가 바디의 내용을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겠어요, 그죠? 댓글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뭐 보통 인덱스 할 때 처음에 테이블 만들어줄 때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간에 수정하려면 알터 테이블 뭐예요? 리플라이 add 인덱스 그 다음에 댓글 id 이렇게 주면은 고속 검색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유니크 인덱스라는 걸 걸게 된다면은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댓글만 달리게 돼요. 그 인덱스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좀 고속 검색.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 결과를 빠르게 이제 조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뭔가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찾아보기, 돋보기 같은 거 눌러가지고 우리가 빨리 찾기 위해서 돋보기 눌러가지고 자, 우리한테 이만한 사전이 있어. 근데 이 사전의 페이지가 엄청 많아. 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봐? 그죠? 그럼 이런 돋보기 같은 거 있죠, 표시. 요거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라는 거. 인덱스에 따른 결과값에 이제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조회는 되는데 단지 조회하는 데 있어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뭐 이런 그런 용도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현실적으로 인덱스 없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게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없으면 불편하겠죠. 조회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무조건 얘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필요하고 데이터 변경 작업 시 오히려 성능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컬럼에만 이 인덱스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장점.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인덱스를 생성하고 사용하게 된다면은 조회 같은 걸 할 때 성능을 확실히 이제 뭐 검색하는 속도나 또는 시스템 자체의 좀 성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인덱스 같은 경우에 테이블 크기의 약 한 10% 퍼센트까지 이 정도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요. 인덱스 페이지 때문에. 그리고 셀렉트가 아닌 변경 작업이 있죠. 인서트, 업데이트, 뭐 딜리트 같은 것들. 이런 변경 작업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성능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페이지 자체 정렬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그래서 뭐 인덱스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요. 자, 조금 내용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검색해 보셔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DB로 추상화하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의 작업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현실 파악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요구사항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쇼핑몰은 어떤 의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상품 테이블이라는 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가 또 있겠죠, 그죠? 카테고리를 뭐 신발, 그리고 뭐 상의, 하의, 그쵸?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카테고리 테이블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원과 비회원 모두 주문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회원 테이블 설계 시에 비회원 구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 등등등 고민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게시판은 예를 들어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 게시판이 있고요.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습니다. 등등등. 그러면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게시판 테이블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 추후에 게시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게시판 테이블을, 게시판이라는 거 만들 때, 이 테이블에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 요 안에서 활동하는 거. 우리 회원들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한다. 그러면은, 회원 테이블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닉네임의 중복을 허용할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실 파악에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고 어떤 요구사항에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개념적으로 도식화 이런 걸 가지고 개념적 설계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개념, 개체 단위로 도식화 한다라는 건데 주문이라는 행위에서 고객 그리고 상품 구매라는 개념 그리고 개체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요 속성을 따진다. 그러니까 개념, 개체를 도출하면 해당 개념, 개체의 속성을 파악해야 돼요. 자, 고객이라고 하면은 고객 번호가 있을 거고, 이름이 있을 거고, 주소가 있을 거고요, 성별이 있을 거고요, 그럼 나이가 있을 거고요, 등급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럼 상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상품 번호, 상품명, 가격, 재고 등과 같은 것들. 그럼 세 번째는 개념적 도식을 구체화, 논리적 설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이라고 하면은 주문 고객, 주문 상품, 주문 날짜, 수량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고객이라고 하면은 고객 번호,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된 개념들의 PK 및 관계 설정, 그리고 네 번째, 구체화된 개념을 실제 DBMS에 적용. 이거를 물리적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DBMS를 어떤 걸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은 어떻게 줄 거고, 컬럼의 이름은 어떻게 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과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DBMS 내부 설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이라는 거를 할 때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PK, 그 다음에 FK라고 해서 외래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직군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진 않아요. 설계라는 거는. 설계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은 업무가 아마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는 업무만 보통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신입 기준.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셔도 되고요. 또는 나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좀 제한적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학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알바나 또는 이제 뭐 언제부터 뭐 학교에 나가서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직장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없겠죠. 이 시간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그걸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한 5분짜리는 솔직히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뭐 한 2, 30분 되는 거는 앉아서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 AI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릴리스 AI라고 있는데, 자, 이거랑, 이렇게 볼게요. 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검색하면은 뭐 많이 나오죠, 그쵸? 여기에 뭐 시간이 엄청 긴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봐봐요. 자,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50분짜리야. 이거 어떻게 봐요, 그죠?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야 돼. 그럼 얘를 눌러서 요 위에 있죠. 이 영상 이거 URL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링크만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약 눌러버리면은 알아서 요약을 해줘요. 이 영상에 대한. 그러면은 시간에 맞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요약이 되고요. 타임라인 요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하면 얘가 또 알아서 노트를 만들어 줍니다. 또는 쉬운 요약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주고요. 뭐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초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노트라고 하면은 사실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 AI한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릴리스 AI라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 제가 공부하던 분야가 아니면은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그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공부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저도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걸 틀어놓고 귀로 듣고 있자니 집중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이거 영상 붙여놓고 다른 거 할 거 하다가 요약 정리 다 되면은 그때 이제 요약 정리 된 걸로 쭉 읽어보는 거죠. 뭔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영상 잘 찾아보고 하셔도 되고 아무튼 핵심은 뭐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내가 책을 사서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런 AI 요약하는 것들을 도움받아서 해도 상관없고 또는 나는 이해는 됐어. 근데 내가 실제로 이 쿼리를 작성하면 떠오르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죠? 프로그래머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뭐 로그인 할 때 뭐 여기 구글이나 깃허브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깃허브로 로그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코딩 테스트라고 있는데 아니다. 코딩 테스트 SQL 고득점 킷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자, select, sum, max, min, 그 다음에 group by, 그 다음에 isNull, 그 다음에 join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것들 내가 부족한 거, 나 조회 쪽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거 눌러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하나하나. 목표는 하루에 한 개. 두 개도 필요 없어. 한 개.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나 셀렉트 이거 이번 주 안에 문제 다 풀어볼래 하면은 문제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천천히. 눌러보면은 이제 이거는 조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에 맞게 우리가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서 뭐 중고거래 게시판을 내면 뭐 유즈 모드라는 테이블과 그 안에 어떤 이런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컬럼별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다 써 있어요.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봐도 되고요. 아무튼 요걸 통해서 해도 되는데 아마 이 릴레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써보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공부할 시간 부족하다 하면은 뭐 자료 만들어 놓긴 좋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 사람마다 뭐 앞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시간 내서 앉아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하면은 이런 거 통해서 정리된 거 쭉 보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실습은 차차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챗GPT를 써봐서 알겠지만은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제가 이 영상 40분에서 거진 50분짜리인데 이 영상 넣었는데 1분 정도 걸렸나요? 이 영상 다 안에 내용 보여주는데 이제 한 달에 한 5개까지는 이렇게 1분 정도 빨리 요약을 해주는데 그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은 하나 요약하는 데 한 15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하다 오면은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이거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한 거 잘 이해되면은 그대로 그냥 꾸준히 프로그램에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문제 내가 안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W3 스쿨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거 존재한다. 시간이 2시간 반에 조금 이제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낀 거는 일단 조회, 그 중에서도 조인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인을 잘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다까지만 해도 성공적으로 이 수업을 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뭐 인덱스라는 개념, 데이터 모델링, 뭐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이미 본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수업을 잘 따라오고 그 이상을 벌써 배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은 본인은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잘하고 조인 같은 거 부족하면은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 테이블 했던 거 있어요. 분리한 거. 그거를 어떻게 묶는다? 조인을 통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 수가 있겠죠. 테이블 여러 개 있고. 근데 그때 우리가 조인 배우기 전에 어떻게 했어? 하나 테이블 제가 다 조회해서 찍어두고 앞에 뭐랑 뭐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와 맞게 이제 조회를 한 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조인 배웠으니까 조인 직접 시켜가지고 원하는 거 딱 뽑아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거 잘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하는 거는 모델링, 설계 이런 거는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우면은 천재인 거고요. 배울 수가 없어요. 뭐 학원에 뭐 커리큘럼이 뭐 이만큼 돼 있어. 이만큼 다 배우면은 진짜 천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커리큘럼 이만큼인데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도 편합니다. 내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못 따라왔는데 난 이해가 요 100% 중에 반밖에 안 됐어. 근데 다음 내용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했던 거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고요. 그거를 활용을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 거 배워봐야 큰 의미 없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가 우선인 거지. 우리한테는 좀 전에 말한 모델링, 뭐 개념 설계, 그걸 가지고 도식화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구체화된 뭐 하고 마지막에 뭐 DBM에서 선택해서 테이블의 이름 어떻게 줄 거고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를 줄 거고, 그쵸? 뭐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야 되는가, 유니크 인덱스를 언제 걸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 머릿속에 한계가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배운다라는 거는. 그래서 했던 거를 잘 하는데 대신 셀렉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조회하고 서로 다른 두 테이블 조인하는 데 있어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 나는 이 정도까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딱 여기까지. 설계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설계를 하시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비 수업을 가면은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 수업은 되게 길고요. 하루에 이렇게 막 2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실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6개월 동안. 보통은 6개월 과정, 5개월 과정, 짧으면 4개월.
아무튼 그 시간 안에 이제 배워서 마지막에 한두 달,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이제 뭐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이트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카카오뱅크 사이트 하나 만들으래. 이런 거 하나 대충 기능 없이 만들으래. 그럼 기능이 없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쵸? 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제 다 웹 표준이라고 하는 HTML, CSS, 요 두 개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을 붙이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눌렀을 때 페이지 이동되고, 그리고 내가 뭐 회원 가입하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그런 우리가 이런 DB 그다음에 뭐 자바 뭐 우리가 언어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싹 묶어서 이제 하나의 사이트가 완성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설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계보다는 데이터 조회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데이터 조회를 그냥 단순히 조회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했던 문제를 내가 정답을 보지 않고 그거에 맞게 쏙쏙쏙 뽑아내시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배우는 거는 뭐 더 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거 하고 이제 제가 뭔가를 또 드릴 건데 내일은 이제 모델링에 이제 관계라는 게 있어요. PK 설계 그리고 뭐 1대 N 관계 그리고 M 대 N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해보고 이제 DB 모델링 관련 뭐 실습이라고 해서 그 실습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어, 말한 것처럼 프로그래머스의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함수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문제씩 풀면서 조금씩 부족한 거는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너무 길면 안 되니까.